비트코인이 또 아래로 쏟은 가운데 42K까지 떨어질 겁니다 라는 소리가 또 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오늘 밤도 지표 발표에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영상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42K는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42K까지 간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CNBC 기사를 좀 보면 이 두 가지를 기정사실화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고용이 충격파로 인한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금리 인하 전까지 선반영하면서 상승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업률이 예상치와 부합하다면 여기서 바로 상승이 나왔다가 눌리면서 이런 60K 부분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거든요. 제가 지금 오르냐 내리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능성과 근거, 이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눌린다면 가장 많이 겹치는 구간이 이 구간인데 바로 54K입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피보나치 확장을 이용해 보면 54K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많이 떨어진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 51K가 되겠는데 거기까지는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급락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나왔다가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이런 그림을 조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54는 설명드렸고, 자 최악의 상황까지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게 저는 51K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구간이 이 22년도 10월부터 저점을 찍고 딱 추세를 이어보면 이런 구간들에서 맞닿는 자리이며, 그 구간이 맞닿는 곳이 51K,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고점까지 피보나치 0.382 구간이 51K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나쁠 거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테더 도미넌스 또한 일봉으로 봤을 때 A, B, C가 나왔고 다시 A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피보나치 되돌림의 0.5 구간을 얼마 전에 정확하게 찍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이 구간이 51K가 되는 것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인 방향을 봤을 때는, 자 테더 돌면서 1시간 봉인데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맞으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래로 뚫려야 비트코인이 반대로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상승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한 차례 더 아래로 뚫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이 51K 부분이었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 RSI 같은 경우에도 4시간 봉에서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를 계속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아래로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장이 난이도가 높고 반등이 나올 만한 충분한 구간인데도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흐름이 안 좋다. 그러니까 여기 상단을 계속해서 두드려야 되는데 두드리지 못했죠. 여기서 지금도 중앙선도 두드리지 못했다. 그러면 이 각도의 경사가 지금 계속해서 완만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연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오늘 지표 발표에 따라 지금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상승 원동력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뚫릴 수 있습니다. 뚫렸다가 이런 곳에서 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뚫리고 불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제일 첫 번째 관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였죠. 이 그림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자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는 저녁에만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관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은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는 일종의 가이드북이고 좀 더 디테일한 대응은 이런 곳에서 진행을 제가 하니까 텔레톡에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흘렀지만 4시간 봉 기준에서 하락은 나오고 RSI 저점을 올려주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이 구간이었죠. 그러면서 말아 올리긴 했는데 또다시 아래로 쏟고 있습니다. 다시 55.7K까지 정도는 빠질 것 같은데 불안하네요. 네. 자 단기적으로 이 55.9가 터치를 한다면, 제가 반등 자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구간이 딱 깨지고 나서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들이 생각보다 큰 자리거든요. 이게 지금 30분 봉인데 급락이 나오면 반등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자리들은 체크도 해드리고 장기 관점이나 실시간 정보 이런 것들 올려드립니다.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겠고,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떨어져도 이런 자리들이 저는 최고 마지노선이라고 생각됩니다. 51K 정도 떨어져 봤자 여기라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도 쌍바닥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 49K가 깨진다? 그럼 엄청난 공포가 한번 올 것이고 42K가 아니라 40K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제가 사냥하는 법을 알려주니까 위냐 아래냐만 궁금해하시지 말고 제가 그어놓은 작도 잘 따라해 놓으시면서 손실이 나더라도 최소한의 손실을 나게끔 도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말 많이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코인 유튜버들이 악플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이 힘들다는 거겠죠. 근데 머지않았다고 정말 생각이 듭니다. 늘상 그래왔거든요. 비트코인 조롱이 난무하면 이제 곧 반등하는 시기입니다. 자, 차트가 이 예측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트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시 몇 분에 딱 멈춰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방향성을 예측해보는 건 가능하겠지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1분 1초가 계속해서 사고팔고를 하기 때문에 예측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측이라기보단 전략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이고 한두 가지, 많으면 세네 가지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장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화나고 짜증나는 거 알겠는데 우리 이럴수록 마음을 캄다운 시켜야 됩니다. 자, 번외적인 얘기로 제가 희망파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이게 1, 2, 3, 4 진행 중이고 5파가 남은 이 임펄스 형태가 아니라 이게 A, B, C였다면 A가 진행 중인 거거든요. A, B, C에 A가 나오고 B가 나온다면 1대1 구간은 100K가 되는 거거든요. 618 구간은 130K 정도가 나옵니다. 뭐 끼워 맞추기식이라고요? 맞습니다. 끼워 맞춘 겁니다. 그만큼 이 파동이나 뭐 예측 같은 거는 끼워 맞추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대입해보고 이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게 있을 때 그 관점을 가지고 무게를 좀 더 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정말 막바지 구간이다. 떨어졌다가 가냐 아니면 이대로 가냐 이 두 가지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웃으면서 힘을 좀 내봅시다. 제가 운영하는 이 테니스 미디어에 장기 관점이랑 뭐 중기 관점 정도 이렇게 올려놨고 매일매일 이렇게 비트코인 브리핑을 올려드리고 코인 정보까지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유튜브에서 볼 수 없는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들어오셔서 글 올라올 때마다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자,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죠. 이 공식 채널 문의하기에 뭐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뭐 매매 원칙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뭐 코인 투자에 있어서 고민되시는 분들은 여기 공식 채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한 2분 정도 선정해서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내주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제가 2분 정도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 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코인을 언제부터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물려있고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나 난 전업 트레이더를 꿈꾸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이러이러한 매매법을 쓰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뭐 쓸데없는 것도 좋습니다.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뭐 여자친구 붙잡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괜찮으니까 자, 요것보다 사실 요게 제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뭐 저랑 소통한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9월 19일에 이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되었잖아요. 이 금리 인하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이 BJ 파월, 이 파월의 성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파월이 약간 좀 틀딱이거든요. 예, 약간 꼰대 느낌이 있는데 매년 이 잭슨 홀 미팅에서 리스크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파월은 항상 이 데이터 이후에 정책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반영하지 않고 데이터를 보고 신중히 결정을 했다. 최근 몇 달처럼 지금 균형이 있게 이렇게 지표가 조정이 된다면 무난히 2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김치국 마시듯이 뭐 0.5%니 뭐 내년 3% 인하니 뭐 증명되지 않은 것들로 9월 15일 날 이렇게 금리 인하를 50포인트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 파월의 성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자, 경제 흐름을 나타내는 이 제조업 지수입니다. 경기 회복 초입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로 가냐 이건데 지금 정말 너무 애매한 구간입니다. 이 해석하기 나름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실업률 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자, 우리가 미증시를 잠깐 체크해보면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실적은 호조였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게 이 반덕점 조사 소환장 소식이 공포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다. 원래 이 반독점 조사라는 것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늘 공포였습니다. 이 80년대 통신을 독점하던 AT&T를 7개의 회사로 분할시켜버린 사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98년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것 때문에 소송전을 진행했었고 그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IT 버블 이후에 10년간 주가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 구글과 엔비디아로 타겟이 돌아섰다. 빅테크의 대표이자 시총만 5천조 원의 규모입니다. 충분히 자산시장의 전반적인 투심과 유동성을 악화시킬 만한 내용이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 미증시와 비트 모두 현재는 관망하고 있는 단계다. 고래들이며 기관들이며 모두 관망 심리가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이 역사적으로 하락이 많았던 달이긴 하면서도 오늘 발표 있을 이 실업률과 FOMC가 남아있을 것이고 엔비디아의 회복 여부가 굉장히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호재가 없습니다. 예, 물론 저도 좋은 소리를 하고 싶은데 호재가 없어요. 그만큼 조금 지금은 이 떨어질 것을 조금 예방주사 맞는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바로 이 아서 헤이즈가 이번 주 이 50K를 찍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네. 약반등이긴 한데 또 다시 다 빼고 있습니다. 아서 헤이즈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헛소리를 많이 해주면 말을 올려주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저도 여러분들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힘든 만큼 저도 똑같이 힘드니까 저는 최대한 이 손실을 줄이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과 멘탈 관리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말 머지 않았다. 조금만 같이 힘을 내봅시다.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0X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